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언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연차 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에 대한 최종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급 기준과 시점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산정 기준 임금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속한 12월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후 첫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휴가 청구권이 12월 31일에 소멸하므로 다음해 1월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해볼까요?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세 가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청구권으로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권리입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이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는 바로 이 세 번째 권리인 미사용 수당 청구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수당 산정 기준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0년 3월 19일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연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실제 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임금이 아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금 인상 등의 변수를 명확히 정리해주는 핵심 기준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거로 지급 시점은 휴가 청구권 소멸 후 첫 정기 임금 지급일입니다. 2000년에 확립된 원칙을 보면 단체 협약 등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을 지급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21년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권리 소멸 후 첫 급여일을 지급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첫 정기 임금 지급일 원칙은 어떻게 확립되었을까요? 2000년의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 수당의 법적 성격과 지급 시점에 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택된 견해인 갑설은 미사용 수당이 임금이므로 권리 발생 후 첫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을설은 임금은 맞지만 매월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1년 내 별도 지급일을 정해도 된다는 견해였고 병설은 임금이 아닌 보상금 성격이므로 정기지급일과 무관하게 1년 내에 지급일을 정해도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임금으로 명확히 보고 따라서 정기임금 지급 원칙을 적용하는 갑설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수당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프로세스를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발생한 연차 휴가의 사용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고 정기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2024년 12월 31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날짜로 2024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며 이날이 속한 12월의 통상임금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5일, 즉 권리 소멸 후 첫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임금, 즉 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기준과 시점에 따른 지급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이후 HR 실무자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두 가지 주요 변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자체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 기준으로 산정 시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최신 판례에 맞춰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재직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해진 지급일, 즉 첫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높은 이자가 가산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 시점 준수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을 위한 최종 점검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통상임금 범위 점검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들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산정 기준월 확인입니다. 수당 계산 시 연차 사용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지급 시점 준수입니다. 휴가 청구권 소멸 후 첫 번째 정기 임금 지급일에 반드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위험 대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지연이자 제도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